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앞서 현덕이 덕분에 시간에 원전 이야기 살짝 해봤는데요. 우진이 소개해드렸죠. 아직까지 원전주들이 오늘 강합니다. 과연 이 뉴스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돌고 돌아 또 원전인지 궁금하신 분들 집중해주세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원전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13년 만에 수조원 규모의 원전 수출 이제 마무리 임박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전해주시죠. 네, 방금 들어오는데 네. 또 나왔네요. 보니까 뭐 사우디아라비아 쪽과 12조 원 규모 이 얘기도 또 단독인지는 못 봤습니다만 네. 또 얘기 나오고 있고 보다 아침에 나왔던 얘기는 이거죠. 지난번 이집트 엘디바 쪽의 원전 사기에 관련된 2차 측을 이제 우리가 수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즉 1차와 2차는 다른 겁니다. 1차는 어떻게 보면은 원 계약을 한 쪽이고 네. 2차는 약간 어떻게 보면 하청 정도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저희는 2차예요? 2차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그래도 규모가 1차 쪽이 JSC ASE 아세네요. 아우세. 예. 그래서 센 데서 했네요. 그래서 러시아 국영 원천 기업 로사톰이라고 하는 자회사라고 하는데 네. 이 회사가 한 39조 원대 먼저 1차로 수주를 받았고요. 그런데 수주를 받고 지나다 보니까 이게 중국의 제재 관련된 쪽이 부과가 되죠. 그래서 이게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때문에 약간 좀 주춤하다가 제재가 안 되는 걸로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사업해도 되겠다 이런 관점 쪽에서 이게 이어지면서 2차에 대한 부분이 현대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 이쪽에서 시공을 하게 되고요. 그밖에 냉각기, 펌프, 보조기 같은 쪽은 국내 기업에 들어가는 이제 이런 쪽으로 나올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인 2차라고 하더라도 원 규모가 39조였으면 네. 상당히 좀 큰 금액이겠죠. 이런 부분에 따라서 한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수주 이후로 한 13년 만에 또 원전 수주가 임박됐다. 빠르면 뭐 다음 달 정도에 계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집트 원전 계약 임박 소식이 오늘 아침부터 나왔고 그 이후에 또 사우디 원전 기술 수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전 기술 수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우리 기업들의 그 기술력을 좀 인정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국내에서는 탈원전 기조였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 국내 원전들의 경쟁력이 약화되진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괜찮습니까? 5년이면 네, 많은 게 바뀝니다. 그렇죠. 네, 사람도 바뀝니다. 네, 그런데 그 사이에 국내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이 탈원전 정책과 함께 한 65% 수준밖에 경쟁력이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원전의 생태계 복구까지는 이 관련된 종사자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많게는 뭐 10년도 찍으신 분이 있네요. 점도표가 10년 뭐 이렇게도 찍으신 분이 있고, 근데 평균을 내보니까 한 3.9년까지 한 4년 정도 걸린다. 그러면 거의 2020 거의 뭐 4년 가야, 4년 5년 가야 뭐 거의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되는 기조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게 35%, 거기다가 운영 자금 부족이 30%. 그러다 보니까 다 부족하네요. 네, 이런 쪽이 아무래도 관련된 산업의 애로사항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현재 구간에서 우리 국내에서도 탈원전이 이제는 중단이 됐고 또 수주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 원전주를 난 이제 기대해서 실적주로 한번 사볼래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뭐 K텍소노미라고도 하는데 여기도 K가 붙어버렸는데 김민수 대표님이라면은 지금 구간 원전주에 대해서 눈길을 주시겠습니까? 딱 한 가지 데이터로만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1차로 원자력 붐이 일어났을 때 수주 막 하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또 그 MB 선생님께 계실 때 그때 당시에 국내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수주와 함께 어느 정도 성과가 나다 보니까 그때 주가가 얼마 올랐는지 아십니까? 473% 평균적으로. 네, 거의 4배는 낮다는 얘기죠. 네. 네.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서 성과가 난다. 그러면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게 되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될 것 같아 보이는데요. 네. 종목이 중요한 거겠죠? 예. 조금 있다가 공개.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전 사례를 봤을 때 네.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성과가 났을 때 그때 이렇게 평균적으로 473%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다. 그럼 지금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과가 나오는 기업들을 잘 골라봐야겠는데 네. 두산에너빌리티
이번에 또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네. 좋게 보십니까? 일단 소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네. 일단 기존의 화력 발전의 강자였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두산그룹이 정리가 되고 그 사이에 또 부채도 떠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과정을 겪다가 이제 신재생 어떤 친환경 관련된 발전 쪽으로 이어가겠다라는 쪽으로 바뀌고 게다가 유상증자까지 대규모로 하고 그 과정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부채 비율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기반이 마련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상장 주식 수가 6억 주로 바뀌어 있습니다. 무거워도 엄청 무겁게 바뀌어 있는 상황들이죠. 그렇네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다 안고 앞으로 성장과 실적을 보여준다고 했었을 때 얼만큼의 자금이 많이 들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나와야 이게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그런 걸 봤을 때 이왕이면 다른 쪽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어떤 탄력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하게 되면 일단 지금은 또 중기 저항선 밑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정도를 바라보면서 트레이딩하는 정도가 제일 낫지. 아직 이쪽에 대해서는 성과 확인하고 나오는 부분들 이제 실적에 찍히는 거 보고 그다음 대응하는 게 맞겠다는 쪽에서 약간 유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보적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이번에 이야기하는 이집트에는 또 현대건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공을 맡을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상당수는 국내 기업들의 제품이 쓰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 현대건설이라던가 뭐 한전의 한전기술이라던가 이 종목들의 경우는 같이 볼만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까? 현대건설은 그나마 성과를 좀 내고 있죠. 네. 게다가 딱 그거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주 잔고가 최대입니다. 사상 최대라는 얘기는 국내 쪽은 약간 좀 정체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해외 쪽에서 수주를 받는 대표적으로 네옴시티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또 추가적인 이런 또 원자력 관련된 그러니까 현대건설을 원자력 관련주 쪽으로도 확대해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현대건설은 오히려 건설주 쪽에서는 그래도 손꼽히게 봐야 될 종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밖에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전이 살기 위해서 밑에 아들인가요? 동생인가요? 딸인가요? 네, 하여튼간 예, 지분을 매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14.77%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한 4천억 규모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확정이 이제 블록딜로 이어가게 되면 한 9월 달 정도에는 이 블록딜이 실행될 것이다라고 보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분들 일단 한국전력이 힘들다 보니까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특히 전기요금 올려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뭐 30조씩 잘못하게 되면 적자나게 생겼는데 이를 커버할 게 필요하다. 30조에 4천억이면 뭐 그렇게 크게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서 뭔가 좀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한전 기술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겠지만 네. 근데 반대로 보게 되면 원자력 설계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다. 그렇죠. 매력이 있는 거죠. 여기다가 또 아랍에미리트 이번에 지난번에 바리카 원전 관련된 쪽에서 그때 발전소를 설계했다. 이것도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블록들이 끝나고 나서 바로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 해소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블록들 나오는 시점들 한번 눈여겨보고 그 다음에 바로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보면 할인으로 블록들이 넘어갈 테지다 보니까 네. 좀 싸졌겠죠. 그런 쯤에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떨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를 매수 기회로 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소식에 있어서 현대건설 아까 포함한 건설주들의 흐름도 좋고요. 원전주들도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굳이 내 포트 안에는 자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종목을 하나만 가져가고 싶어요. 건설로 들어갈까 혹은 원전으로 들어갈까. 원전은 정부 정책 수혜 그리고 해외 시장을 노려볼 수 있고 건설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성과가 나오는데 다소 걸리는 건 최근에 국내에서의 성과. 둘 중에 어느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이십니까? 이게 다 하나씩 약점이라든가 생각할 게 있겠죠. 네. 건설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기대감이 컸습니다. 근데 그 맞는 정책이 아직까지는 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게 확인이 돼서 일단 물론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금리와 연관돼서 움직인다라고 되면 건설 산업에 대한 변화가 그렇게 나오는데 맞아요. 그 중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부동산 심리 빼고 건설사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이런 때 또 공급을 약간 변화를 시키는 정책이나 아니면은 또 재개발 재건축이죠. 아마 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동안에 좀 오래된 수고원들이 이제 풀리는 과정 쪽에서 건설사들은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런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가 됐을 때 정부가 어떤 카드 꺼내느냐 이게 또 하나의 내수 쪽으로 바라봤을 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그걸 보고 건설주를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아직 큰 그림상으로 금리 인상기에 건설주가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아직 투자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도 들고 있고요. 차라리 원전 관련주가 날 텐데 원전 관련주는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기대감 때문에 오릅니다. 그러다가 이슈가 없게 되면 또 쭉 좀 빠지다가 맞아요. 거기다가 또 이런 또 수주 가능성들 나오게 되면 또 움직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정과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서 오히려 성과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산 개념하고 비슷하죠. 근데 방산도 어떻게 보면 수주를 해서 계약하게 되고 그다음에 납품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실적 반영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원자력도 먼저는 기대감, 뒤에 성과 나오는 거에 따라서 같이 또 대응하는 게 맞겠다. 결국은 원자력 쪽이 더 낫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은 원전과 건설을 다 하는 건설주를 사면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했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이 건설의 경우에는 국내 정책 모멘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예 원전 쪽으로 가보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공감하는 게 저도 원전주들이 막 오를 때에는 사고 싶은 종목들이 눈에 띄어요. 근데 이 종목들이 또 이슈가 사라지면 한없이 빠지길래 에이 관종 삭제하고 어느 날 보면 특징주로 또 급등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저를 위해서 오늘 관심 종목을 좀 꼽아주시겠습니까? 네, 그런 종목 중에서 지금까지 움직였었던 뭐 한신기계나 뭐 무슨 우진 뭐 이런 네. 거는 솔직히 종목이 아닙니다. 그 해당되는 종목이 아니고요. 뭐 보성 파워텍 이런 게 왜 원전 관련주입니까? 이런 거는 해당돼도 미미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해당이 되는 종목들을 찾아서 눌림 목대 잘 사자라는 관점으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오르비텍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아예 원자력 사업이 주력이고요. 거기다가 항공기 관련된 사업들도 같이 겸하고 있죠. 항공기 부품 사업들. 그런데 이게 방사선 관련된 방사선 폐기물 관련된 처리 쪽에 강점이 있고 거기다가 안전과 관련된 그러니까 즉 원전 발전이 들어가기 가동 전 가동 중에도 비파괴 검사라고 하는 쪽에 예전부터 이쪽에 대해서 강점이 있었는데 이걸 활용해서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용역 관련된 서비스 쪽에서는 국내 2위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쪽을 봤었을 때 앞으로 성과는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좀 올랐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앞으로는 잘 지켜봐야 될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BHI인데요. 이거 네. 지난번에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왜 안 사? 예. 안 사서 오른 거예요. 그렇군요. 네. 네. 이 회사가 강점이 지금 저희가 원자력 발전 쪽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정확하게는 아닙니다. 지금 HRSG라고 하는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배열 회수 관련된 보일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일러의 강자인데 이게 쓰이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지금 배열 회수 보일러 같은 경우는 발전소 쪽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LNG 관련된 발전 복합 발전 들어갈 때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달에만 본다고 하더라도 벌써 수주가 500억 정도가 나왔고요. 6월 말에도 SK 쪽과 같이 나왔고 이렇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제 턴하는 그러니까 지금 LNG 쪽은 거의 앞으로 발전 쪽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기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원자력 관련된 쪽에서 원자력 관련된 또 안전한 저장 기술 이쪽도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회사다라고 생각되는데 쫓아가지 마시고요. 네. 흔들림 나올 때마다 조금씩 흐름 보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제가 쫓아갈까 봐 쫓아가지 마시고요 라고 덧붙여주셨어요. 오르비텍과 함께 BHI가 가장 이와 관련해서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레모니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했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